그럼 수축 시작할게요. 평소에 날아가는 바람에 한 귀찮게 되긴 했는데 날아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하도록 합시다. 잠시만요. PPT만 띄우고 시작을 할까요? 일단 교재 페이지는 94페이지로 해서 우리 근수축 변화량에 따른 길이 계산과 그 다음에 마지막 센스 넘버 11 이쪽 한 다음에 예제까지로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잠깐만 금융의 종류부터 가볼까요? 자, 금융의 종류에는 우리가 총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골격근, 두 번째 신장근, 세 번째 내장근 이렇게가 있고요. 얘네들은 각각 무늬에 따라서 정리를 해봐라 라고 한다면 골격근은 가로무늬근이 되겠고요. 신장근도 가로무늬근, 내장근은 민무늬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대뇌 지배 여부에 따라 나눠봐라 라고 하면 대뇌 지배 여부. 우리 대뇌 이제 더 이상 뭘 하는지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신경계 이미 배웠으니까. 대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위운동의 중추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수위운동의 중추인 대뇌의 지배를 받냐 라는 거는 결국 수위운동에 관여를 하냐 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신장과 내장근은 수위운동, 즉 제가 의도하는 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대뇌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 여기 있는 골격근만 대뇌 지배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골격근은 수위근이 되겠고요. 그리고 신장근과 내장근은 불수위근이 되겠죠. 자, 이거를 이제 운동신경과의 연결 여부로 과의 연결 여부를 결정해서 보면, 우리 골격근 같은 경우에는 대뇌 지배를 받고 그래서 수위근이고, 그러면 운동신경에는 2가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운동신경에는 역시나 2가지. 뭐에 따라서? 역시나 대뇌 지배 여부에 따라서. 대뇌 지배 여부에 따라서 대뇌 지배를 받으면 우리가 체성신경이었고, 대뇌 지배를 받지 않으면 자율신경이었죠. 그래서 이게 대뇌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얘는 체성신경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대뇌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얘는 자율신경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포인트로 정리해야 될 거는 우리 골격근의 가로무늬근은 얘들아 뭐다? 거대 다행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까지만 적으시면 될 것 같죠? 거대 다행의 세포. 그럼 거대 다행의 세포가 뭔 뜻이냐? 라는 거는 세포 하나의 사이즈가 매우 뭐한데? 거대한데, 세포 하나의 사이즈가 매우 거대한데, 보통 세포에는 하나의 핵만 들어있는 게 국물이잖아. 그런데 저는 핵이 다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핵이 여러 개가 있는 세포는 골격근의 가로무늬근만 해당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골격근의 구조를 좀 살펴봅시다. 골격근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휴지심 뽑듯이 쭉쭉쭉쭉쭉 이렇게 뽑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있는 얇은 막대가 근육 원섬유죠? 근육 원섬유. 그 근육 원섬유는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는?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로 이루어져 있는,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로 이루어져 있는, 어찌됐건 얘네들 전부 다 필라멘트라고 하는 단백질들입니다. 필라멘트라고 하는 단백질들. 그래서 결국 근육 원섬유는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라고 하는 단백질들이 뭉쳐져 있는 단백질 복합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백질 복합체. 그 단백질 복합체들이 모이고 나서 결국 근육 섬유를 이루게 되고, 그 근육 섬유가 모이면 근육 섬유 다발이 되겠고, 근육 섬유 다발이 모이면 잠시 기다려봐. 근육 섬유 다발이 모이면
근육을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새끼는 그냥 단백질 덩어리고 그 단백질 덩어리가 모여서 근육 섬유부터가 우리는 단세포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단세포가 모여서 다세포 그리고 그 다세포들이 모여서 최종적인 조직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아까 말했던 저 거대 달걀세포 쟤는 바로 우리 여기 있는 얘부터 바로 근육 섬유부터가 거대 달걀세포겠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근육 원섬의 구조를 확대해서 저와 같이 그려보죠. 근육 원섬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액팅편 안에서 쫙 이렇게 이렇게 약간 족같이 그렸는데 잠시만 우차차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처럼 보시면 여기 있는 세로선은 Z선이 되고요. 여기 있는 세로선은 Z선은 우리 거기 책 지금 65페이지 하나 부분에 Z선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근육 원섬의 마디선이고 I네 어디에 존재하다? I네 중앙에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있는 얇은 막대가 액틴 필라멘트 여기 있는 두꺼운 막대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구간이 있죠?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구간은 우리가 A대라고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존재하는 부분을 A대,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부분을 우리는 H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 있는 액틴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구간도 있네요. 액틴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구간을 우리는 I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A대의 정중앙에 가상의 선이 하나 있는데 그 가상의 선을 우리가 M선이라고 하고요. 이 M선의 기준으로 양쪽은 대칭 구조를 이루게 돼 있어요. 대칭 구조. 그럼 대칭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는 같고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도 같고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도 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I대 2배, I대 반이 곧 뭐예요? 여기에 길이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각 부분에 대한 명칭 그리고 각 부분에 대한 정의는 됐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위에서 빛을 비춘다고 생각을 했을 때 위에서 빛을 비추고 밑에서 관찰하는 걸 쳤을 때 위에서 빛을 비추고 밑에서 관찰한다 라고 쳤을 때 두꺼운 막대가 있는 부분은 당연히 얘들아 빛이 잘 통과하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어둡게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둡게 보이는 부분 요 A대를 우리는 암대라고 부르고요. 암대. 그 다음에 우리 밝게 보이는 당연히 이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구간은 밝게 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I대는 우리가 밝은 명사를 써서 염대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부분들 전부 다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우리 근육이 어떻게 수축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66페이지 그 수축의 원리로 가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근육 수축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어차피 시험 문제로 자세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더 이상 내신 문제가 아니니까 결국 핵심만 얘기해보자면 이 근육이 수축하는 원리를 우리가 활주설이라고 하고 근육이 수축하는 원리를 우리가 활주설이라고 하고 활주설은 결국 필라멘트의 길이가 절대로 변하지 않은 채로 오케이? 필라멘트의 길이가 변하지 않은 채로 이 마이오신 필라멘트에 보면 이 콩나물 대가리들이 붙어있는데 이 콩나물 대가리들을 우리는 횡교라고 하고 이제 요즘 언어로는 마이오신 머리라고 하는데 그 마이오신 머리가 액틴 필라멘트한테 붙어서 ATP를 소모해서 액틴 필라멘트에 붙어 그 다음에 얘를 땡겨온단 말이야. 이 액틴 필라멘트를 안쪽으로 땡겨온단 말이야. 근데 필라멘트의 길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 마치 체육회 때 줄다리기랑 똑같아. 줄다리를 내가 줄을 땡겼어. 근데 갑자기 줄 안에서 줄이 또 나오더니 줄이 갑자기 길어지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줄다리기를 왜 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줄의 길이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채로 여기 있는 줄이 땡겨져 온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 그렇게 되면 결국 I대의 빈 공간이 즉 Z선이 이 안쪽으로 말려오게 되면서 Z선이 이 안쪽으로 말려오게 되면서 결국 근육은 수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 I대의 빈 공간이 줄어들게 되면서 근육은 전체적으로 수축을 하는 거구나. 그러면 당연히 I대의 빈 공간이 늘어나면서 근육은 뭐한다? 이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정리되겠지? 그러면 필라멘트의 길이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액틴 필라멘트가 왔다 갔다 이동을 하게 되면서 I대의 빈 공간이 줄어들었다, 이완했다, 줄어들었다, 확장했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근육은 수축 또는 이완을 한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근육 수축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아. 어차피 이 과정 자체는 고3인 너네들한테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너네들은 핵심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 그렇지? 여기서의 핵심은 두 가지야. 필라멘트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 필라멘트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가 아니라 액틴 필라멘트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근육은 수축 또는 이완한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 그렇지? 그렇게 되면 근육의 개념 문제, 근육 수축 문제에서 개념형 문제, 기억 보기로 항상 개념형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에 대한 개념형 문제들은 이 정도의 칠판 한 장에서 다 정리가 될 것 같아. 첫 번째, 근육의 종류, 대뇌지배하고 운동신경연혈부, 이거는 신경계와 같이 엮어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다음에 근육의 구성은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고, 특히나 근육섬유, 근육 원섬유라고 하는 이 단어들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근육의 당연히 구조, 그 근육 원섬유의 구조는 여러분들이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알아두고 인지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지. 그렇게 되면 67페이지로 가도록 할게. 센스 넘버 10이야. 그러면 본격적으로 빈 프로젝트를 키고 빨리 시작을 해볼까? 자, 이거 싹 줄게. 약간 이 저전이 자, 봅시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근육이 어떻게 수축하는가를 살펴봤을 때 우리가 근육이 전체적으로 2알파만큼 수축한다고 칩시다. 언제나 2알파만큼 수축한다고 나는 근육 수축 문제에서 잡을 거야. 2알파만큼. 왜냐면 M선을 기준으로 양쪽이 대칭 구조를 계속 이루게끔 수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M선을 기준으로 이쪽이 알파만큼 당겨져 오면 저쪽이 알파만큼 당겨져 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알파라고 하는 값은 어느 값이나 대비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2알파만큼 수축한다고 하면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다 대비할 수가 있어. 그렇게 되면 근육 수축을 해서 근육이 수축을 해서 2알파만큼 당겨져 오는 해보고 2알파만큼 준다 라고 해볼게. 그렇게 되면 자, 첫 번째 필라멘트의 길이 변하니 안 변하니 얘들아 필멘의 길이는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나 일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필멘의 길이 1번 동그라미에 필라멘트의 길이 자체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근육은 필라멘트의 길이는 언제나 일정하다. 근육이 수축하고 말건 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A의 길이 얘들아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가 곧 A대의 길이 아니니 다시 한번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가 곧 A대의 길이라고. 그러면 A대의 길이는 당연히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랑 똑같기 때문에 A대의 길이도 역시나 언제나 일정하게 되겠다. 라고. 세 번째 H대, I대 보잖아요. 자, I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까도 말했듯이 알파만큼 당겨져도 저쪽에서 알파만큼 당겨져 올 거니까 여기가 알파가 줄고 반대쪽으로 알파가 줄어서 저쪽으로 2알파가 줄다 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 네 번째 H대는 역시나 와 여기는 액틴 필라멘트가 당겨져 와 여기는 액틴 필라멘트가 당겨져 와 그렇게 되면 이만큼의 길이였던 애가 이만큼의 길이로 줄어들게 될 것이기 때문에
때문에 알파가 주고 반대쪽으로 알파가 줘서 이쪽으로 2알파가 준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겹치는 구간의 길이 겹대라고 말을 하는 부분은 우리가 겹치는 구간의 길이 뭐가 겹치는 거냐면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액틴 필라멘트가 겹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어. 여기 액틴 필라멘트가 있다. 근데 액틴 필라멘트가 알파만큼 당겨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알파만큼 당겨주기 때문에 당연히 겹치는 구간의 길이는 뭐한다? 늘어난다가 맞는 거겠지. 그래서 당연히 겹치는 구간의 길이는 즉 알파가 늘고 반대쪽으로 알파가 늘어서 최종적으로 2알파가 는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죠. 좀 되셨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의 그렇게 보통 이해역적 출제되는 경우는 가상이나 이 그림 너무나도 유명한 그림이잖아. 그렇지. 맨날 주어지는 시험 문제에서 주어지는 그림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2알파가 수준하라고 잡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가까이 거는 어떻게 되냐? 라고 하면 기억은 I대 반딩이기 때문에 알파만큼 줄 것이고 얘는 겹대 반딩이기 때문에 알파만큼 늘 것이고 H는 H의 디귿동그라미는 H의 그 자체이기 때문에 2알파만큼 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가까이 보면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러면 기억에다가 디귿을 더하는 거라지. 네? Excuse me, sir? 그럼 기억에다 디귿을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기억에다 디귿을 더하면 어떻게 되냐? 아까 그거는 합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고 기억에다 디귿을 더한 거, 기억에다 니은을 더한 거, 니은에다 디귿을 더한 거 이렇게 총 세 가지 경우가 있네. 자, 그러니까 근육이 2알파만큼 수축을 했을 때 기억과 디귿을 더한 구간의 합은 어떻게 근육이 2알파만큼 수축할 때 어떻게 변하냐 이런 생각을 보는다는 거야. 그럼 기억과 디귿을 합하는 구간을 당연히 기억이 알파만큼 줄 것이고 디귿은 2알파만큼 줄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3알파가 준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지. 그러면 기억 플러스 니은은 알파가 줄고 알파가 늘고를 더하니까 언제나 일정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니은 더하기 디귿은 알파가 늘고 2알파가 줄고를 더하니까 당연히 알파가 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각 구간의 합은 이렇게 심플하게 바로 구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각 구간의 차를 보자. 각 구간의 차는 여기다 정리할까? 추천할까? 디귿 마이너스 기억 마이너스 니은 디귿 마이너스 니은 이렇게 되겠니? 자 그러면 볼까? 내가 반띵만 볼게. 밑에 있는 거는 뭐야? 그 위에 거 디귿 마이너스 기억에다가 전체에다가 마이너스가 붙여주면 되는 거니까 자 갑시다. 디귿 마이너스 기억 같은 경우에는 2알파가 주는 거에서 알파가 주는 걸 빼요. 그렇죠? 2알파가 주는 거에서 알파가 주는 걸 빼니까 전체적으로 알파가 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기억 마이너스 니은은 알파가 주는 거에서 알파가 는 걸 빼요. 그러면 알파가 주는 거에서 알파가 는 걸 빼니까 전체적으로 2알파가 준다 라고 볼 수가 있고 2알파가 주는 거에서 알파가 는 걸 알파가 는 걸 뺀다 라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3알파가 준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에다가 마이너스 값만 때려주게 되면 기억 마이너스 디귿은 알파가 늘고 니은 마이너스 기억은 2알파가 늘고 니은 마이너스 디귿은 3알파가 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각 구간을 한번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옆에 있는 예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는데 자 봅시다. 보면 지금 우리가 근육은 전체적으로 항상 언제나 뭐한다? 근육은 전체적으로 2알파가 준다라고 잡을 거예요. 이거 씨발 정적이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2알파가 준다라고 할 거고 기억이 디귿은 기억은 알파가 줄고 니은 알파가 늘고 디귿은 2알파가 준다. 언제나 그거 세팅 값이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나 근육 수축 문제를 풀 때는 항상 표 같은 걸 그려서 우리가 문제를 풀 텐데 기억, 니은, 디귿 오케이? T1, T2 내면은 X의 길이 이렇게 해서 표 같은 걸 적고서 문제를 풀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봐봐 기억은 지금 0.7에서 0.5가 줄어. 그러면 0.2만큼이 줄었네. 그 0.2만큼 준 게 뭐야? 여기는 알파 값인 거잖아. 왜냐면 기억은 알파만큼 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결국 얘가 0.2가 줄어드는 것이 그러면 알파는 0.2야. 여기까지 맞겠니? 그렇게 되면 봐봐 니은에다가 디귿을 더한데 알파가 느는 거에서 2알파가 주는 걸
더하는데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알파가 줄겠지. 여기서 콜? 그럼 알파가 줄면 0.2가 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기가 1.1이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 조건을 보면 거기 A의 길이가 몇이라고 나와있어요? 얘들아? A의 길이는 1.6이다 이렇게 나와있죠? 자,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1.6인 거야. 많이? 그리고 우리 문제 조건에는 뭐가 주어져 있어? 니은 플러스 디귿이 주어져 있거든.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값이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1.6이라는 값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빼주면 나는 여기 길이라는 수가 있고 이게 곧 니은의 길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그림 보고 파악하시면 돼. 굳이 외울 필요 없어. 그럼 1.6에서 1.4 빼주면 니은은 0.3이 된다. 콜? 0.3에서 0.5 느니까 0.2 느니까 당연히 파란색으로 해줄까? 니은은 0.3에서 0.2가 늘어나니까 0.5가 되겠고 다음 값이 1.3이니까 1.0 당연히 0.4만큼 줄 거니까 0.6 이렇게 되겠다. 최종적으로 x의 길이를 구해봐라 하면 이렇게 보면 되겠지? a의 길이에다가 기억 더하고 기억 더해주면 세이프하게 구할 것 같아. 그렇지? 그렇게 되면 1.6에 기억 더하고 0.7 더하고 0.7 더하니까 1.6 더하기 1.4 그렇게 되면 3.0 0.4만큼 줄게 되면 2.6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 표를 채워볼 수 있다 말입니다. 이게 너무 솔직히 너무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줄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기초부터 낮춰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what is this? 자, 이번에는 조금 템포를 올려보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풀 거야. 똑같이 풀 거거든. 우리는 언제나 그림 수축 문제는 2알파만큼 수축하고 각 부분에 여기 있는 표를 채워보는 형식으로 문제를 풀 것이기 때문에 자, 이거 그대로 살려줄 채로 컨닝하고 잘 봐. 자, 그러면 그림은 2알파만큼 수축한다고 잡을 거야. 이번에 기억니은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배웠던 그 기억니은 이것보다 조금 다르다. 그렇지? 그림은 이렇게 지금 T1, T2, T3 이렇게 되고 있어. T1, T2, T3로 갈수록 팔이 들리고 있잖아? 아니, 팔이 들리고 있어? 팔이 들리고 있는 과정 중에 P는 당연히 수축을 해야 되고, Q는 당연히 이완을 해야 되는 거나? 아니, 그러면, 자, 근육이 2알파만큼 수축한다고 쳤을 때, 기억 구간은 2알파만큼이 줄 것이고, 니은은 알파가 늘 것이고, 이것은 알파가 줄 것이야. 여기 많이?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T1, T2, T3. 그러면 전체 길이 X까지로 해서 표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잘 봐. 자, 지금 보면 기억에서 니은을 넣으면 2알파 주는 거에서 알파 느는 걸 더해. 2알파가 주는 거에서 알파가 느는 걸 더한다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알파가 줄 거야. 만약 얘도 이것은 알파가 줄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0.7에서 0.6 가는 거 봐요. 그럼 여기 0.1만큼 줄겠네요. T1에서 T2로 갔고 T2에서 T3로 갈 때 당연히 변화량이 언제나 일정하라는 법은 없죠. 여기서는 제가 여러분들 혼동하지 말라고 여기는 주황색, 여기는 핑크색으로 적었습니다. 변화량이 다를 거 아니야. 변화량은 똑같을 수도 있어. 변화량이 똑같을 수도 있는데 변화량이 일반적으로 다른 게 국룰이야. 그러면 여기는 0.1만큼이 줄 거야. 그러면 자 이거 슬쩍 하나 지울게. 이쪽 슬쩍 하나 지우고 우리가 계산을 해야 해서 이쪽을 슬쩍 지우고 자 볼게. 1.2에서 알파가 줄어 거기 0.2 줄어 그렇게 되면 A 동그라미야. 아니 1.2에서 알파가 줄어 0.2 줄어 그렇게 되면 A 동그라미. A 동그라미에서 알파가 줄어 그러면 0.7이야. 이렇게 많이 이걸 열립하게 되면 딱 봐도 A랑 알파가 보이는 거 맞죠? 그렇게 되면 1.1 여기 A 플러스 알파가 1.1 A 마이너스 알파가 0.7 그렇게 되면 당연히 A는 1.8니까 0.9 나오고 알파는 0.2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왜 너무나 심플하게 나왔지? 그렇게 되면 A 동그라미 0.9니까 여기 0.9 그리고
알파는 0.2였으니까 여기 0.7, 여기 0.6 이렇게 주어질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길이가 3.0이래요. 전체적인 x의 길이가 3.0이래요. 그렇죠? 얘도 변화를 한번 반영시켜볼까요? 0.2가 줄었어. 알파가 0.2였으니까 얘는 그럼 0.4가 되겠다? 그럼 여기 3.4. 그리고 여기는 0.2가 줄겠지? 그렇게 되면 여기 2.8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체 길이가 3.0이야. t 줄 때. 그렇지? 전체 길이가 x가 3.0이잖아. 그런데 디귿의 길이가 여기가 0.7, 여기가 0.7, 그리고 여기가 1.6. 아니, 1.6. 그러면 기억에다 니은을 더한 게 0.2만큼 주게 되면 여기는 0.9가 될 거 아니니? 많이 기억에다 니은을 더한 게 0.9가 될 거야. 그렇게 되면 1.6 마이너스 플라멘트의 길이는 언제나 1.1이니까 1.6 거기에서 0.9를 빼주게 되면 여기 길이 니은 길이가 나오겠지. 그런데 0.9 빼면 0.7 오케이. 그렇게 되면 여기 0.7 그럼 여기 0.2 그렇지. 그 다음에 마지막 0.2만큼이 줄면 여기는 뭐가 돼? 0 그렇지. h의 길이가 아예 0이 되고 여기는 0.9가 되겠거든. sorry 0.8이 되겠거든. 그 다음에 여기도 변화시켜 주게 되면 0.4가 줄어서 0.2인 거니까 0.6이 되겠고 여기 0.2만큼이 늘어서 0.7이 된 거니까 0.5가 되겠다. 여기서 표를 완성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육은 전체적으로 수축하고 있기 때문에 P와 Q 중에서 P의 근육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P의 근육 처음에 말이다 됐고요. A의 길이는 언제나 1.1이니까 니은만 당연히 틀리고요. 니은과 디귿 더하면 1.3이나 T1일 때 0.5 더하기 0.9니까 1.4다 라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되면 이게 넘버 2까지 끝내도록 하겠네요. 우리 이제 70페이지의 센스 넘버 11을 보도록 할 텐데 이 근육 단면 변화 문제는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 내신할 때 안 알려드렸어요. 그 안 알려드린 이유는 내신할 때 안 알려드린 이유는 이 문제가 사실 내신에 나오기 쉽지 않고요. 내신에 나오기 쉽지 않은 이유는 학교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은 어차피 이 문제 못 풀 거니까 당연히 단면 변화를 수업을 일부러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걸 이제 자유스톤에 있는 문제니까 단면 변화가 자유스톤에 있는 문제니까 이제 호기심이 많은 친구들은 와가지고 먼저 나한테 물어본 다음에 그런데 나한테 물어봤어도 내가 이거 그냥 내년 가서 하자, 이번 가서 하자라고 하면서 미리 얻었을 거예요. 왜냐면 진짜 근육 수축 단면 그러니까 이 근육 수축 문제는 언제나 비리 계산 유형으로 나왔고 그런데 이 단면 변화 나가는 유형 자체가 엄청나게 신유형이거든. 물론 5년 전 9월 목평에 한번 나왔어. 이 단면 변화라고 하는 유형 자체가 5년 전 9월 목평에 한번 나왔다가 근데 9월 목평에 나왔는데 그 당시 너무나도 이렇게 혁명적이니까 왜냐면 여태껏 항상 근육 수축 문제는 단면 변화로 안 나왔으니까 단면 변화 안 나오고 항상 길이 계산으로 근육 수축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단면 변화가 나왔을 때 그때 다들 쇼킹을 했단 말이야. 강사들은 다들 씨발 이제 길이 계산이 안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면서 막 저거에 대해서 유형을 만들어내고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스킬을 만들어내는데 아다가 거의 4년간 얘가 종종 탔어. 그 해년도 5년 전 9월 목평에 나온 다음에 수능이 나오지도 않았고 당연히 수능이 나올 줄 알았거든. 근데 수능이 나오지도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씨발 안 나오나 보다 우리 이제 괜히 헛짓거리 했구나 라고 할 때쯤 이제 작년 수능에 주승장하고 이 단면 변화가 다시 한 번 나타난 거예요. 이 단면 변화 문제가 5단율 3위에 랭킹을 했었는데 근육 수축 문제가 5단율 3위라는 거는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예요.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닙니다. 왜냐면 근육 수축 문제는 처음에만 어렵지 솔직히 시간이 지나가면 다 푸는 문제거든. 다만 얼마만큼 제 시간에 똑바로 정확하게 풀어내느냐가 사실 가장 큰 관건이 유형이야. 근육 수축에 대한 문제는 길이 계산은 언제나. 그런데 이제 단면 변화 문제는 애들이 이제 강사들도 솔직히 안 나오겠거니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애들도 안 나오겠지 이거 씨발 더 이상 안 나오겠지라고 하고 있었는데 물론 저는 수업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어찌됐건 단면변화 문제가 작년 수능이 나왔고 애들은 뒤통수를 맞았고 그거에 대해서 얼얼한 친구들, 즉 공부를 안 한 친구들, 그저 편식충들, 지네들이 하고 싶은 것들만 하는 새끼들이 있잖아. 그런 편식충들만 존나게 틀렸던 문제야,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단면변화 문제는 이제 작년 수능이 나왔기 때문에 흔하게 나올 수 있는 유형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 유형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그 편식충들은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되는 게 응당 맞은 결과고, 씨발. 그렇지? 수업 들어서 자세가 안 됐어. 지네들이 하고 싶은 유형만 한다? 어디에나 기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거면 씨발 못하러 도대체 공부를 하는 거니? 라고 싶은데, 어쨌든 나는 그런 걸 불편하게 여기나 불편하게 안 여길 수도 있지. 어쨌든 수험생으로서의 자세는 언제나 모든 케이스를 열어두고 모든 것에 대비하고 모든 것에 준비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니네들이 평가원도 방구석 평가원도 아니고 니네들이 평가원에 연줄이 있는 새끼들도 아니라면 부디 니네들이 골라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먹는 그런 페이터스 같은 그런 어떤 생각들은 버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단면변화 어쨌든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볼게. 자, 잘 봐. 이거에 두 가지 유형은 아니거든. 잘 봐봐. 어쨌든 여기서 핵심. 근육을 수축할 때 마이오신 필라멘트를 가만히 둔 채로 액틴 필라멘트를 왔다 갔다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여기 있는 Z선은 정당선 같이 뒤로 앞으로 뒤로 가는 거거든. 자, 그럼 첫 번째 유형인 M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단면변화를 해볼게. M선을 기준으로 내가 여기 하나, 둘, 세 군데를 끊어보자. 그리고 여기를 L1, L2, L3라 해볼게. 그러면 L1, L2, L3 평상시 상태는 얘들아 L3는 I대 단면이 나올 것 같고, 그렇죠? L2는 격대 단면이 나올 것 같고, L1은 H대 단면이 나오겠죠? 그럼 H대 단면이라면 이렇게 두꺼운 점들이 있는 거. 이 두꺼운 점이 마이오신 필라멘트고 여기는 얇은 점이 액틴 필라멘트예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자르고 단면을 이렇게 살펴본 거지. 마치 케이크를 그냥 평상시대로 자르고 케이크의 단면을 살펴봤다라고 보시면 돼. 알겠지?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아이들 단면은 액틴 필라멘트밖에 없는 이런 형태, 격대는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액틴 필라멘트가 겹쳐져 있는 이런 형태. 그 다음에 H대 같은 경우에는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이런 형태의 단면 모양들이 되겠고, 그게 평상시의 형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근육을 수축시켜보자 했을 때, 근육을 수축시킬 때, 얘들아, M선은 근육이 수축할 때 움직이니? 근육이 수축할 때 M선은 고정이죠. 바뀌지 않아요. 왜냐면 A대의 정중앙에 있다고 했고, A대는 마이오신 필라멘트고, 근육이 수축할 때 마이오신 필라멘트는 움직이지 않잖아. 액틴 필라멘트만 움직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M선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M선은 움직이지 않는다. M선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M선을 기준으로 L1, L2, L3만 좀 떨어져 있는 새끼들도 역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 L1, L2, L3는 M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M선은 변하지 않는다. 즉 움직이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L1, L2, L3도 움직이지 않아. 부동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액틴 필라멘트만 이 안쪽으로 밀고 들어오고, 액틴 필라멘트만 밀고 들어와. 그러면 L1이라고 하는 저 H대가 격대로 바뀔 수 있어. 액틴 필라멘트 안쪽으로 밀고 들어온다고 해서 격대가 바뀌나? no. 격대로 계속 유지하겠죠? L3 I대도 마찬가지로 액틴 필라멘트가 안쪽으로 밀고 들어온다면 얘 I대 변환이 없어요. 그렇죠? 이완을 시켜볼까? 이번에. 자, 근데 액틴 필라멘트는 뭐 하는 거야? 액틴 필라멘트는 바깥쪽으로 빼. 액틴 필라멘트를 바깥쪽으로 빼면 이 액틴 필라멘트를 바깥쪽으로 빼봐. 그러면 얘가 바깥쪽으로 빼지면 언젠가는 요 L2라고 하는 격대가 H대 단면으로 바뀔 수가 있겠지? L3, H대 계속 유지할 거고. 당연히 설마 L3 바깥으로, 즉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끝선에,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끝선
액티브 필라멘트가 이렇게 존재하는 케이스는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L3도 역시나 계속해서 뭘 유지할 것이다? 아이들을 유지할 것이다. 그런 거다. 두 번째, 만약에 Z선을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좀 관건이거든. Z선을 기준으로 L2, L3 다시 평상시 상태로 보도록 할게요. 평상시 상태 I대, 격대, H대 그리고 유지시킨 채로. 자, 한번 가보면 Z선은 근육이 수축할 때 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와요. 그렇죠? 안쪽으로 Z선은 밀려 들어오고요. 오케이? 그와 동시에 액티브 필라멘트도 앞으로 밀려 들어오죠? 그런데 Z선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만큼 Z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L3, L2, L1이야. 그런데 Z선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와 거기로부터 다시 L3, L2, L1만큼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있는 L3, L2, L1도 같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줘야 돼. 그 말이 즉슨 Z선은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 L1, L2, L3도 다 같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자 근육을 수축시켜볼게. 수축시켜보게 되면 L3가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마이너스 필라멘트 쪽에 위치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L3 같은 L3 같은 씨발 뭔가 이상하네? 이거 바뀌어야 되는구나. 여기를 바꿉시다. 미안합니다. 여기가 L3, L2, L1이어야겠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도 L3, L2, L1. 됐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자, 근육을 수축시키게 되면 L3가 언제나 마이너스 필라멘트 안쪽까지 밀려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러면 L3가 결국 격대를 유지할 수도 있겠다. 오케이? 선생님, 그러면 L2도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다 보면 L2도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여기 H대에 위치할 수가 있겠네요. 지금 액티브 필라멘트 없는 대로. 근데 문제가 있어. 봐봐. L3가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는 것만큼 여기 있는 액티브 필라멘트도 같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는 거잖아. 액티브 필라멘트가 저 안쪽으로 밀려 들어갈 때 나도 같이 밀려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계속해서 격대를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L2는 여기 격대 계속 유지할 거고요. H대 안쪽으로 밀려 들어갔던 H대 계속 유지하게 되겠죠. 오케이? 이완을 시켜볼까? 이완을 시켜보게 된다면 Z선을 바깥으로 빼는 거야. Z선을 바깥으로 빼면 L3, L2, L1도 같이 바깥으로 빠지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 정신없으니까 좀 지우고 내가 가보도록 할게. 얘를 바깥쪽으로 빼게 되면 얘를 바깥쪽으로 빼게 되면 얘가 L3, L2, L1도 같이 빠지게 되고 그리고 여기는 액티브 필라멘트도 같이 빠지게 되잖아. 그러니까 L3 I대는 여전히 계속 I대를 유지하게 될 거야. 근데 L2가 빠지게 되다 보면 마이너스 필라멘트는 가만히 존재하니까 제가 쭉 바깥쪽으로 빼려가다 보면 언젠가 마이너스 필라멘트의 끝선을 지나게 될 거고 마이너스 필라멘트의 끝선을 얘가 초과해서 이쪽에 존재할 수 있을 거 아니니? 그렇지? 그러면 결국 격대에서 I대로 바꿀 수가 있다고. H는 계속 H대 유지하겠지? 왜냐면 자기가 안쪽으로 밀려 들어갈 때 저 L1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갈 때 액티브 필라멘트도 같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갈 거니까 L1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려고 할 때 여기는 액티브 필라멘트도 같이 빠져나가려고 할 거니까 계속해서 H대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거를 얘들아 외우는 거야?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이거 외워서 문제 풀면 답도 없어. 무조건 머릿속에 상상을 해야 돼.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얘가 이렇게 하면서 상황을 그려야 된단 말이야. 머릿속으로. 알겠지? 그래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너네들이 근육 수축의 길이 계산 문제는 언제나 이해할 만큼 수축을 시켜서 그냥 단순무식하게 계산 미지수 연립방식 세워가지고 문제를 풀었지만 얘 같은 경우는 약간 그림을 그려놓고서 상황을 생각을 해줘야 돼. 알겠지? 그런데 이게 이제 반띵안에서 벌어지는 거거든. 이 반띵안에서 벌어진다는 거는 M선을 기준으로 이 안쪽에서만 벌어졌을 때 내가 지금 상황들을 나타낸 거야.
근데 이제 물론 아직 수능 문제로는 저 반띵을 벗어나는 유형이 나와본 적이 없어. 반띵을 벗어나는 유형을 나와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거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거든. 일단 평가원은 친절하게 반띵 안에서 모든 상황이 벌어지게끔 만들었고, 근데 인간항사들 모의고사들을 살펴보면 저 반띵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어. 저 반띵을 벗어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여주도록 할게. 자, 일단 나랑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보자. 우리 72페이지야. 이게 단면 변화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일 것 같거든. 자, 가볼까? 자, 볼게. 여기 보면 T랑 T처럼 한데 그림은 여기는 수축, 여기는 이완이 되겠지? 기억은 액티피라멘트만 뒤에는 넣어줘야죠. 자, 여기서부터 봐. T가 T2일 때 각 시점 Z1으로부터 Z2 방향으로, Z1으로부터 Z2 방향으로 거리가 L1, L2, L3. 그러면 이 문제는 무슨 기준이야? Z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가 된 거야. Z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XC는 기억력의 기준 중에 하나이고,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짧다.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짧다. 그렇게 하면 근육은 뭐한다? 이완한다. sorry. 미안하다. C동그라미의 길이구나. sorry. 이 앞을 하면은 C동그라미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짧다. 이거는 뭐 C동그라미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거 함부로 내가 좀 더 내가 그런 것 같아. 그 다음에 L부터 L3는 모두 2분의 X의 길이보다 작다. 2분의 X의 길이는 뭐야? 2분의 X는 여기지. 이 안에서 뭐한다? 이 안에서 L1, L2, L3가 다 존재한다. T1일 때도 T2일 때도. 즉 얘는 반띵 길이가 되는 거야. 그런데 잘 봐. 다음 문제로 가볼까? 2-1번이야.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봐봐. 그냥 문제 조건만 쫙 살펴볼게. 2-1번 봐. 74페이지. 이거 뭐야? 여기 보여? M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얘는 M선 기준 문제네. M선을 기준으로 하는 유형이네. 그리고 L1, L2, L3, L4가 존재하고 L1부터 L4까지는 모두 2분의 T1일 때 X의 기호가 작다 라고 돼 있어. 얘도 반띵 유형이 되는 거야. 오케이? 다음 페이지 가볼까? 이거는 2-2번이에요. 자, 얘는 Z선을 기준으로 하고 돼 있는데 얘는 Z선 기준으로의 문제야. Z선 기준으로의 문제야. 그렇지? 그리고 여기 맨 밑에 보면 2분의 X 뭐 이런 거 있어? 없어? 얘들아? 없어. 그렇지. 근데 2분의 X가 없는 것 같은 유형은 거의 다 반띵을 벗어나는 애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저걸 안 준 거야. 그러니까 2분의 X, 2분의 반띵이 없어. 그럼 2분의 반띵이 없으면 너희들은 염두에 둬야 돼. 뭐라고? 바로 이 새끼 반띵 벗어나는 것도 있나 보다 라고 해서 염두에 두고 풀어야 돼. 그리고 그 말이 주어지면 굳이 반띵을 벗어날 일이 없다고. 오케이? 이 정도로 생각해볼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유형을 다 보여준 거야. 이 근육 단면 변환 문제에서 첫 번째 Z선 반띵, M선 반띵, 마지막 Z선 반띵을 벗어날 때. 선생님 그러면 M선 반띵을 벗어날 때는 없어요? M선 반띵을 벗어날 때는 M선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L부터 L까지 만나지 않기 때문에 조건이 그닥 나올 일이 없어요. 그래서 M선 반띵 벗어나려는 유형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세 가지 유형밖에 없어요. 그 중에 2-1번과 2-2번은 내가 이번 주에 올린 영상에 있고 이거는 지금 오늘 풀 거야. 자, 보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세팅 값을 해놔. 봐봐. 근육이 수축하냐고 잡아볼게. 근육이 수축하냐고 잡아보고 근육이 수축하냐고 잡아볼게. 그럼 평상시 나 여기를 이렇게 끊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평상시 상태일 때 기억, 니은, 티귿 I대, 격대, H대 이렇게 단면을 만들어놓은 거지. 그럼 근육을 수축하게 되면 아까도 말했지만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 Z선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 얘네들도 이 기준선도 다 같이 밀려 들어가. 액티브 피라미드도 밀려 들어가. 나가 보면 기억은 결국 격대로 변하고 니은은 격대는 계속 격대 유지하고 H는 계속 H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 이게 외워서 되는 게 아니야. 머리에서 상상을 해. L1, L2, L3 갖다 놓고 지금 액티브 피라미드 왔다 갔다 뺄 때 이 기준선도 같이 변하냐 안 변하냐 요것만 딱 고려해서 문제 풀면 되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B에서 A로 변하는 새끼가 딱 하나 있다? 그러면
그럼 B에서 A로 변환할게요. 이거지? 그럼 여기가 기억이고, 여기 니은이고, 여기 디귿이고, 여기 니은이다. 만약 근데 봐봐. 디귿이 C 동그라미가 되어버리면 H 대 길이가 T1일 때가 짧다. 그런데 우리는 근육을 수축시켜버리면 T1일 때가 더 길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얘는 근육을 뭐 해야 되더라? 이완시켜야 되는 유형이구나 라고 해서 바꿔버리면 돼. 이완으로. 그러면 근육을 이완시켜버리게 되면 자 당연히 여기 이렇게 되고 얘를 바깥으로 빼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 I는 계속해서 I를 유지하게 될 거고 격대가 I대로 바뀔 수가 있죠. H는 계속해서 H대를 유지할 거고요. 그러면 니은이 기억으로 바뀌고 기억이고 이게 디귿이야. 그렇지? 그러면 끝난다. 그렇지? 그러면 근육이 이완했으니까 H대 길이도 T1이 더 짧고 T2가 길 거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 다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맞춰놓은 상태에서 L부터 L3까지를 대입시켜주면 돼. 그러면 니은이 기억으로 바뀐 게 L2 디귿이 디귿으로 있는 게 L3 기억이 기억으로 있는 게 L1 이렇게 해서 여기 기억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상황을 만들어놓고 거기에부터 L부터 L4까지 가는 게 조금 더 편한 유형이야 얘는. 알겠지? 너희들이 상황을 만들어놓고 갖다 봐보라고. 그러면 기억하면 더 맞게. 자, L1이 L2가 기니? 라고 해보면 L1은 여기 있고 L2는 여기 있어. 그러면 L2가 Z선으로서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L2가 길어야 되고 근육은 이완을 한다고 했으니까 P와 Q 중에서 Q가 이완이라고 했지? 그러면 Q의 근육 원성이 맞이어야 될 것 같고 Z1으로부터 Z2 방향으로 거리가 L1인 지점은 자, T2일 때 L1인 지점은 기억에다가 맞는 말이 될 것 같고 B동그라미 길이 B동그라미면 뭐니 얘들아? 라고 하면 격대죠. 격대는 이완일 때가 더 짧아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T1일 때가 더 길다가 맞는 말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T1일 때가 길다? 잠시만. 근육이 이완하게 되면 당연히 격대일은 더 짧아져죠. 그러니까 T1일 때가 길다. 맞네. 그래서 답은 디귿 리을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단톡방에 올린 게 아마 기억 리은 리을로 돼 있을 텐데 네, 답지 좀 수정해 주세요. 알겠죠? 답은 디귿 리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단면 변화예요. 단면 변화 쉽지 않아요. 조금 능숙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연습이 필요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좀 더 연습을 잘 해갖고 이번 주 시험에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늦게 올려서 미안하고 최대한 빨리 보고 빨리 연습을 하고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고생했습니다.